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6장까지 뭐였죠? 열거형 클래스까지 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역시 다양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3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뤄봐야 될 것은 어노테이션 관련된 클래스와, 그리고 연산자들을 오버로딩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연산자 오버로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애노테이션,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본 어노테이션 JVM 스테이틱이라든지 JVM 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표준 어노테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어노테이션을 알아낼 수도, 어노테이션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드리자면 어노테이션들은 어 그냥 표준 어노테이션을 쓰는 걸로만 알면 되고, 그리고 그 어노테이션을 그래도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왕왕,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애노테이션, 뭐 사람에 따라서 애노테이션이라고도 하고 뭐 어노테이션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애노테이션, 어노테이션, 얘는 사전적 의미로는 주석이라는 뜻이다라고 우리 이미 앞에서 한번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코드에 부가 정보를 우리가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가 정보. 아시겠어요? 예. 이제 뭐 어떤 정보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골뱅이 기호와 함께 나타내는 표기법으로 주로 컴파일러나 프로그램 실행 시간에서 이제 우리가 사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골뱅이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골뱅이 테스트는 유닛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유닛 테스트. 여기서 말하는 유닛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현업에 들어가 보면 많이 하실 텐데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소스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스 코드. 이 소스 코드의 특정 모듈이나 모듈이, 그죠? 우리가 만든 의도대로 제대로 정확히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어 확인하는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뭐 확인하는 혹은 검증하는 절차를 우리는 유닛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유닛 테스트, 자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JUnit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면 석세스,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페일이 나거든요. 뭐 그러한 형태로 유닛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봤던 골뱅이 JVM 스테이틱은 아시다시피 자바 코드에서, 그죠? 컴패니언 객체를 코트린하고 연동을 하잖아요. 그죠? 연동을 할 때 그때 컴패니언 객체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각각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표준 어노테이션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애노테이션 클래스를 직접 만드는 것은 사실 상당히 고급 기법입니다. 실질적으로 만들어도 이걸 어디다가 써야 될지 그거는 여튼 그렇고요. 아무튼 고급 기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제작하지 않는 한 사용할 일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래서 표준 어노테이션 제공해 주는 거를 잘 활용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 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서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에서 대략적으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선언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면 되는데, 자, 사용자 어노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 어노테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키워드 어노테이션을 사용해 사용자 클래스에 사용해서 클래스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노테이션 클래스 애노테이션 이름 이렇게 밑에와 같이 이렇게 어노테이션하고 클래스하고 팬시라고 이제 어노테이션 클래스를 팬시로 선언을 했고, 그리고 클래스 앞에다가 팬시 지금은 어떤 뜻이 없어요, 그죠? 예,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사용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부가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노테이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클래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가 기능을 비침투적으로 추가하는 수단, 혹은 예를 들어서 멤버 변수나 함수, 클래스 등 다양한 곳에 우리가 위치를 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양한 어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한번 들어보시고 네,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이 다양한 클래스 중에서 애노테이션 클래스를 그래도 설명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애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속성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타겟은 골뱅이 타겟은 애노테이션이 지정되어 사용할 종류,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성 요소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이 선언되지 않고 해당 타겟을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얘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얘는 클래스나 함수나 프로퍼티 등에 이제 우리가 미리 붙여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밑에 보시다시피 타겟에서 annotation target 점 클래스, 그리고 annotation target 점 펑션, annotation target 점 value parameter, 그리고 annotation target 점 expression, 이와 같이 얘는 annotation target 열거형 인원 클래스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우리 배웠죠, 그죠? annotation 타겟은 열거형 클래스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 어노테이션을 어디다가 지정을 할 건가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종류를 먼저 정의를 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텐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골뱅이 리텐션. 이 리텐션은 어노테이션에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실행 시간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얘는 어노테이션이 남아있는 단계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텐션에서 어노테이션 리텐션 점 소스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의 타입이 있어요. 소스가 있고, 바이너리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가 컴파일 타임이에요. 그리고 런 타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이 소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이 어노테이션의 처리 방법을 가리키는데, 소스일 때는 컴파일 시간에 이 어노테이션 정보를 제거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컴파일 시간에 제거를 시켜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소스가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런타임으로 만약에 내가 선언을 했다. 런타임으로. 그러면 런타임으로 선언을 하면 런타임 중에 어노테이션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소스, 바이너리, 그리고 뭡니까? 런타임, 이렇게 세 개 어노테이션 리텐션이라는 열거형 클래스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must be document annotation cla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must be annotation class. 그죠? must be 뭐예요? 이 must be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죠? annotation must be 얘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 annotation은 우리가 공공 API 있잖아요. 서로 사용하는 API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을 적용할 요소에 대해서 생성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이제 요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가적인 우리가 API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의 퍼블릭 API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을 적용할 요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must be annotation class 하면서 이 fancy라는 곳에다가 설명을 나타내라, 포함해라, 뭐 그러한 의미의 must be document 라는 게 골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잘 사용은 안 해요. 예. 자, 그래서 어노테이션 클래스 정의 위에, 그죠? 어노테이션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리텐션 뭐였습니까? 이거는 어노테이션의 단계 처리 방법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노테이션의 처리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소스를 사용하면 컴파일 시간에 애노테이션이 제거가 되고요. 바이너리가 있다고 했죠. 바이너리를 사용하면 클래스 파일에 포함되지만
자, 리플렉션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자, 리플렉션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얘는 클래스의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클래스 파일에 포함은 되지만 리플렉션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런타임을 사용을 하면 어노테이션은 클래스 파일에 저장되고 리플렉션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있다고 치죠. 그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분석을 할 때 그 지정했던 리텐션에서 지정했던 처리 방법에 요 처리 방법에 따라서 소스를 주면 소스와 바이너리를 주게 되면 리플렉션에 의해서 이 정보가 나타나지 않고,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죠. 클래스 파일에 포함은 되는데 컴파일 시간에 얘는 제거가 되지만은 둘 다 여튼 리플렉션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지만 런타임을 주게 되면 어노테이션 클래스 파일에 저장이 되고 아울러 리플렉션에 의해서 나타나요. 얘 정보가. 아시겠죠? 예. 개념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리플렉션은 뭐냐? 사전적으로 반사나 투영이라는 뜻하는 리플렉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바에도 다 있고 어노테이션도 자바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이것도 자바에도 있는데요. 리플렉션이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프로그램의 특정 구조를 분석해 나가는 기법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선언을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클래스 명도 있고 프로퍼티도 있고 그리고 메서드도 있고 외부 함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렇게 뭐 생성자도 이렇게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나가는 기법을 우리가 투영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함수를 정의하는데 함수의 매개 변수로 클래스 타입을 선언을 하고 실행을 할 때 매개 변수로 들어온 전달된 클래스의 이름, 클래스의 메서드나 프로퍼티를 알아내는 작업을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구조, 그게 어떤 게 될지는 모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행 시간의 클래스를 분석하려면, 그러니까 런타임 시죠.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클래스 레퍼런스로부터 알아내야 되겠죠. 왜? 런타임 시에 우리는 컴파일 타임에 인스턴스가 생성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런타임 시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레퍼런스, 즉 주소, 참조를 통한 것으로부터 알아내야 되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특정 클래스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클래스 타입인 K 클래스하고 제네릭 타입으로 여기에 와일드 카드, 그죠? 별표가 이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클래스 타입인 K 클래스 이놈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클래스 레퍼런스는 우리가 골뱅이 두 개를 써서 클래스 이름에다가 골뱅이란다. 콜론 두 개를 써서 클래스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잘 모르니까 일단은 특정 클래스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클래스 타입인 K 클래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리고 클래스의 레퍼런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콜론 두 개를 붙이고 클래스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요거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를 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낫겠죠? 예. 자,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들은 우리가 이 분석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K 클래스 그리고 멤버 펑션 그리고 멤버 프로퍼티라는 이러한 이건 기존에 선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해서 땡겨온 거고요. 자, 클래스를 하나 선언했어요. 그런데 유저고요. 그리고 이름은 유저고 여기에는 주 생성자의 세 개의 뭐예요? 세 개의 매개 변수가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체크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체크는 if문을 가지고 노멀이면 print ln에서 you need to get the silver grade 뭐 여무튼 이러한 문자열을 노멀이라면 이렇게 출력을 해라 이런 뜻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근데 여기에는 매개 변수 3개 그리고 체크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인에 가서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print ln에서 유저의 클래스 명이다 그죠? 클래스 명에다가 뭐 콜론 두 개가 붙으면 레퍼런스를 넣는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 레퍼런스를 위해 골뱅이래 자꾸 콜론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이 프린트 ln이 출력하는 게 바로 클래스이고 그리고 섹션 02의 유저 패키지에 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울러 클래스의 프로퍼티와 메서드의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 발해서 클래스 인포 그래서 유저 해서 레퍼런스 상태로 우리가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K 클래스 요거 선언이 되죠. 그러한 형태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클래스 인포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유저에 대한 레퍼런스를 넣고 있죠. 그래서 K 클래스에 원래 아스타리크 요게 들어가면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서 K 클래스의 유저가 되며 아울러 클래스 인포에서 여기 멤버 프로퍼티 땡겨왔죠. 이거는 바로 멤버 프로퍼티즈 뭐예요? 이 유저 클래스 유저 인포에 지금 실행 타입 실행 시에 레퍼런스를 얻어와서 이 멤버 프로퍼티즈라는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땡겨와 가지고 클래스 인포에 지금 유저 클래스에 생성되어 있는 뭐 프로퍼티들을 포이치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IT에서 K 프로퍼티 1 해서 유저에 있는 요 값을 지금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프린트 ln에서 IT, 우리 IT 배웠죠? IT가 뭡니까? 그쵸? IT는 우리가 람다식에서 매개 변수가 한 개인 경우, 그죠? 람다식에서 매개 변수가 한 개인 경우 우리가 저 뭐죠? 화살표 표기를 생략을 하고 우리가 IT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 한 개죠, 한 개. 이렇게 한 개씩이에요. 그래서 IT에 있는 네임 첫 번째 돌 때 뭘 찍는지 봅니다. property name 여기에 지금 property name 요거 찍혔죠. 그 다음에 IT 네임이 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레이드가 제일 먼저 찍혀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라고 나왔고요. 맞나요? 그리고 포이치문은 계속 돌거든요. 이거 이제 안에 람다 형태로 우리가 포이치문도 이제 우리가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이치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클래스 인포라는 레퍼런스를 얻어와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던 멤버 프로퍼티즈가 지금 한 개가 아니잖아요. 복수개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져올 수 있을 만큼 통상적으로 포이치는 컬렉션 그런 리스트 요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반복적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이다라는 걸 아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레이드 코틀린 스트링, 두 번째 id예요. id 가지고 왔네요. 그죠? 그리고 타입이 int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또 가지고 왔어요. 뭐예요? name이에요. 그리고 스트링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개밖에 프로퍼티가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끝났고 세 개를 다 찍고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인포에서 멤버 펑션에서 포이치 해서 역시 이번에도 IT 해서 이번에는 근데 유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K 펑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 ln에서 펑션 name 해서 펑션 이름이 뭐냐? 여기에 보시면 뭐예요? 펑션 이름이 바로 뭐 지금 여기에서 포이치문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포이치문을 쓰는데 여기에서 코틀린 타입 여기 있네요. get 코틀린 타입 오브젝트 그리고 나서 프린트 ln에서 qualified name이라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펑션에 지금 이놈은 유저는 자동적으로 묵시적으로 any형을 상속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펑션 name에서 equals도 있고 우리가 만든 처음에 찍었을 때 처음에 요걸 찍는 거는 뭐예요? 펑션 체크가 한 개 있어요. 그죠? 여기에. 그래 체크가 있고 역시 코틀린 유닛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뭐 하고 있어요? 함수에 전달해서 자료형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qualified name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전부 다 우리가 type, equals, hashcode, toString 이건 전부 다 any형에 있는 거죠. 맞나요? 예. 이렇게 뭔가 클래스를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선언해 놓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죠. 아, 이 클래스는 리플렉션을 해보니까 뭡니까? 이 세 개의 매개 변수와 체크라는 메서드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 n이형을 상속받아서 여기서 지금 뭡니까? 체크 말고도 equals 해시코드 toString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저 클래스 정보를 읽기 위해서 우리가 유저하고 콜론 두 개 해서 클래스의 변수인 클래스 인포를 사용해 정보를 출력을 했죠. 이때 멤버 프로퍼티즈와 멤버 펑션즈를 포이치 구문으로 우리가 반복을 통해 화면에 출력을 하고, 여기서는 이름과 자료형이 출력이 되었고, 그리고 메서드에서는 우리가 구현한 체크 이외에도 equals, 해시코드, toString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면밀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리플렉션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들어오는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그 클래스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싶다면 그 클래스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멤버 펑션이나 아니면 멤버 프로퍼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료형을 이제 자료형이나 뭐 선언번호 어떻게 되어 있고 리턴 타입은 어떻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내용이 어렵다, 그죠? 네, 어렵지만 그냥 자주 사용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는 두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노테이션도 어노테이션이지만 이렇게 리플렉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그래야 클래스를 우리가 외부에서란다. 아무튼 클래스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이런 하나의 우리가 일종의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됐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표준 애노테이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몇 번 살펴봤었던 내용들인데, 코틀린 표준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어노테이션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이거는 뭐예요? 필터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고, 폰, 필터, 리스트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리스트가 선언이 되어 있고, 반환형은 유닛이다. 그리고 JVM 네임에서 필터 인트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리스트 인트에서 타입으로 유닛이라는 반환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JVM 네임이라는 골뱅이 JVM 네임이라는 어노테이션은 뭐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자바하고 연동이 된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했어요, 이거. 그죠? 그래서 JVM 네임은 필터라는 이름을 자바에서 각각 필터 스트링즈와 요 이름 정해놨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필터 인트즈로 바꿔주는 것이다 해서 자바로 바뀌면 해당 어노테이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public, static, final, void 해서 필터 스트링에서 여기에 우리가 리스트 타입을 이제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바 util list, 자바랭 해서
스트링 타입으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받겠다라고 변환이 되는 거죠. 이름으로. 우리 이건 앞에서 봤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는 JVM 스테이틱, 골뱅이 JVM 스테이틱 봤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자바의 정적 메서드로 생성할 수 있게 해주고, 골뱅이 스로우는 처음 봤죠? 얘는 코틀린의 스로우 구문을, 스로우가 뭐예요?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로우 구문이 자바에서도 포함되도록 한다. 자, 예를 들어 코틀린 코드에서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없는 예외를 발생시키려고 해보자. 자, 한번 보시면 이거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클래스 파일에서 맞죠? 클래스 파일에서 패스를 받아요. 스트링 형태로 경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골뱅이 스로우에서 파일 not found exception 해가지고 뭐 들어왔어요? 이거 레퍼런스 참조하기 위해서 파일 not found exception을 참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메서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exist 해서 여기에서 불린 타입으로 리턴하게 만들고 if 해서 pass.get 해서 여기에 주생성자의 값으로 들어오는 얘를 받아내고 경로를 가서 to file 파일이 존재하는지 그죠?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true를 리턴할 거죠. 맞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존재하면 true, 존재하지 않는다 false 해서 여기에서 not를 붙여서 어떻게 돼요? throw에서 file not found exception에서 pass does not exist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true를 리턴하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if문이 실행이 되려고 한다면 얘가 if문이 true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존재한다면 true죠. 그러면 반대로 하면 false잖아요. 그럼 이게 실행 안 될 거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false가 나오고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메인에서 뭐예요? 예외 처리를 해놨죠. try 해서 파일에서 파일의 생성자의 경로에다가 제가 안녕.txt라고 붙여놨어요. 근데 이건 없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ln에서 file.exist를 호출해봤어요. 호출해보니까 여기에서 없거든. exist에서. 그럼 throw가 발생을 하겠죠. 맞나요? throw가 발생을 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file not found 이렇게 뭐예요? C 드라이브 밑에 안녕.txt는 does not exist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이러한 코틀린의 throw라는 이 뭐예요? 이 어노테이션은 뭡니까? 자바에서도 포함되도록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어노테이션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준 애노테이션은 자바와 원활하게 연동하는데 목적이 있다.
어차피 얘 코틀린이라는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고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고 디컴파일하면 자바 형태로 나오니까 좀 더 자바보다 좀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죠. 실질적으로.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시간이 벌써 또 이리 됐군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실습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실습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